가도 돼. 안녕. 오늘 주말인데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어. 짜잔, 이거 어디가 앞이야? 괜찮지? 이번에 진행하는 환경 프로그램 단복이야. 사회복지관에서 환경 관련 활동도 해?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환경교육을 하는 강사를 양성해서 교육을 나간다거나 주민들이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을 알린다거나 등등. 그리고 또 지자체나 환경단체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고 보니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큰 피해를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 이게 맞나? 기후변화 자체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긴 하지. 사실 지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기후변화는 예측된 것보다 더 빠르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해. 그로 인해 실제로 전 세계 각지에서는 폭염이나 홍수, 폭설, 가뭄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일 동안 지속된 장마나 폭염, 홍수 등의 여러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취약계층에서 피해를 더 크게 경험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긴 하지.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폭염이나 한파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날이 더 더우면 이걸 좀 견디기 위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해야 하기도 하고, 그럼 또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날이 너무 추우면 난방을 계속 떼겠지?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리비가 많이 나올까봐 더위와 추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견디시곤 하는데,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후가 변화하면 그만큼 자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출이 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 생계비의 큰 부분을 그 관리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나 대형 산불 등의 발생은 식자재, 생필품 이런 원료에 대한 생산물을 방해해서 궁극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필수 생필품이나 식비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 근데 그런 어려움도 있겠구나.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사실 너무 광범위하지. 그래서 모든 지구인들이 그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이 보다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레 사회적 관계들이 이렇게 단절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곤 했거든.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이 받고 있던 복지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었거든. 그러니까 복지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고,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기도 하고 정보를 습득하니까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긴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당장 대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공공의 영역에서는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올해 1, 2월 달에도 강추위 때문에 그 난방비가 많이 나왔잖아. 그리고 갑자기 그 난방비가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등 원래 있던 사업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시금으로 난방비를 지급하기도 했고, 집단에너지협회라는 곳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어. 또 혹시 길을 가다가 혹한기 혹서기 쉼터, 무더위 쉼터라고 본 적이 있을까? 여름이나 겨울에 집에 혼자 있기엔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한 공간을 쉼터로 지정해 운영을 하기도 하고 있어. 물론 그 수가 조금 제한적이고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한정적이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말이야. 복지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선 위에서 언급했던 많은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신청을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어.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에는 직권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받긴 하지만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 그리고 일부 사례 담당자 분들은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을 지원한다거나 뭐 관리하기도 하지. 지원받은 금액을 또 잘 사용하는지를 상담하고 모니터링 하는 일도 하고 있거든. 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는 무더위 쉼터 운영이 있을 수 있다고 봐. 공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복지기관에서는 앞서 언급한 쉼터들의 개념을 그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 또 뭐 주민조직화 사업으로는 지역 내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조직해서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교육과 양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지역 내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겠지. 또 지역 내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나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후원 사업을 연계해서 혹한기, 혹서기 용품을 구매해 필요한 주민들에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말이야. 다만 모든 복지기관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지역 내 욕구나 필요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 그래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복지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기후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느껴지긴 하거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가 갑자기 막 이렇게 크게 증가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실 뭐 3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 욕구 조사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관련한 문항을 넣어서 기후변화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복지관이 어떤 방향을 잡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아무튼 아직도 복지관에서는 할 사업이 조금 많은 것 같긴 하다. 다음에 또 보자고. 안녕.